여기는 터키의 이스탄불이고 저는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케밥만 먹고 살아남아 볼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케밥은 얇은 빵에 돌돌 말아진 샌드위치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터키에서 이 케밥은 그저 한 종류에 불과했고 온갖 기상천외한 케밥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승부욕이 확 들어가지고 이 온갖 이상한 케밥들을 전부 체험해 볼 예정인데요. 고등어를 끼워버린 케밥부터 개당 2만원이 넘어가는 미쳐버린 고급 케밥, 그리고 수다리가 생각나는 꼬치 케밥에 마지막 호불호 미친듯이 갈릴 듯한 충격적인 가지 케밥까지 전부 직접 먹어볼 겁니다. 제가 오늘 케밥 체험을 진행할 도시는 바로 터키의 수도인 줄 알았지만 수도는 앙카라였고, 우리가 터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입니다. 밤늦게 야간 버스를 타고 앙카라에서 이스탄불로 이동을 해줬는데요. 아니 근데 시작부터 제 여행은 대위기를 맞습니다. 보통 버스 터미널은 도시의 정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탄불은 무슨 터미널이 공항도 아니고 도시 한참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숙소까지 지하철을 타고 30분을 넘게 이동해야 됐어요. 그래도 덕분에 이스탄불의 전경을 싹 보면서 이동했는데 낭만은 좋네. 그렇게 만난 이스탄불의 첫인상은 와, 여태껏 갔던 터키의 도시들에 비해서 여긴 유럽이다 하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요. 실제로 제 숙소가 있는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유럽이라고 합니다. 제 생애 첫 유럽 여행이 시작된 거죠. 두근두근. 그렇게 첫날은 체력 이슈로 인해 대충 1박 4만원짜리 숙소 체크인하고 자줬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본격적으로 이스탄불 케밥 대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스탄불을 선택했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거의 전국의 모든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듯 터키도 이스탄불에서는 전국의 모든 케밥을 다 맛볼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살아남은 케밥들은 한마디로 올스타 중에 올스타인 거죠. 아무튼 터키 케밥 대탐험의 첫 끼로는 뭔가 강렬한 걸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케밥으로 이스탄불에서 탑을 찍었다는 집을 가볼 겁니다. 리뷰는 4,300개에 평점 4점이 상당히 믿을만 하죠. 여기서 막간의 상식, 우리가 아는 그 브리또 같이 생긴 케밥은 흔히 도네르 케밥이라고 하는데, 케밥이 구운 거라는 뜻이고 도네르가 회전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회전구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 걸맞게 가니까 무슨 소 한 마리를 돌리고 있는 수준인데, 이 거대한 고기를 돌돌 굴리면서 구워가지고 그때그때 칼로 썰어서 그 얇은 빵에 넣고 토마토랑 감자 넣어서 말아주면 끝인데요. 크기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하고 나쁘지 않죠. 그런데 케밥 종주국인 터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보다 싸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케밥 하나에 가격이 12,000원. 아니 한국에서도 케밥 먹으면 8,000원 정도 하는데 터키 물가 폭등 때문에 대역전세계가 벌어진 건데요. 평소에 역전승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역전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맛만 있으면 장땡이니까 바로 먹어봤는데요. 일단 첫입에 딱 느껴지는 건 고기랑 피클 그리고 토마토가 싹 씹히는데, 고기는 엄청나게 부드러웠고 고소한 맛이 강하면서 동시에 토마토가 상큼하게 밸런스를 딱 잡아주는데요. 그 다음에 피클이 싹 씹히는데 아니 갑자기 매운맛이 올라오길래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 고추. 물론 맛은 괜찮았는데 와, 이것 때문에 터키 와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다른 데보다 고기가 조금 더 부드럽다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계산을 하는데 팁을 그냥 자체적으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뭐 친절하셨으니까요. 제가 준 걸로 하죠. 아무튼 간단하게 아침 때워주고 점심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이스탄불을 살짝 산책해줬는데요. 걷다 보니까 웬 다리가 나왔는데 아니 무슨 다리 하나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다리인데 아저씨들이 전부 낚싯대를 들이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낚시꾼 숫자가 뭐 누가 아쿠아리움이라도 엎었나 싶었는데 거의 대한민국 여행 유튜브급 레드오션이죠. 근데 그 와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선통이 다 차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무슨 피라미 같은 게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해협에서만 잡히는 멸치라고 하고 그 성지가 바로 여기라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매일 이 정도로 씨를 말릴 정도로 잡아도 무한리필 돼버린다고 합니다. 진정한 황금어장.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했지만 낚싯대가 없어서 아쉬운 대로 점심에 생선이나 먹어볼까 하고 찾아보던 와중에 아니 이 이스탄불에 무려 생선 케밥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터키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모두 일타로 꼽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고등어 케밥입니다.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고등어는 무조건 밥 반찬이잖아요. 근데 이걸 케밥에다 먹는다는 게 대체 뭘지 상상조차 가질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터키에서 먹은 모든 음식 통틀어서 이게 제일 맛있었고 이걸 위해서라도 터키에 또 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고등어 케밥도 가장 유명한 맛집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 집을 찾아다니는데 이 근방이 싹 다 고등어 케밥집인데다가 전부 자기가 원조라고 포객하는 통에 몇 번 속아 넘어갈 뻔하다가 간신히 찾아갔는데요. 그렇게 찾아간 고등어 케밥집 가자마자 줄 서 있는 게 누가 봐도 맛집 그 자체죠. 일단 고등어
고등어를 이렇게 미친듯이 쌓아놓고 실시간으로 공장 굴리듯 굽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고등어를 넣고 이것저것 넣은 뒤에 특제 소스를 싹 발라서 말아주면 끝입니다. 비주얼은 그냥 아침에 먹은 케밥에 고기 대신 고등어로 갈아 끼운 그런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바로 먹어봤는데요, 일단 빵이 바싹 구워져서 거의 세미 나초처럼 미친듯이 바삭하고, 그 위에 라면 스프 같은 자극적인 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혀를 팍 쳐주다가 안에 걱정했던 고등어가 싹 씹히는데, 뼈가 무슨 애기 때 엄마가 생선가시 발라준 것 마냥 하나도 없어가지고 편한 그 자체였고, 불맛이 싹 올라오면서 그 와중에 상큼한 석류가 톡톡 씹히는데 간장도 살짝 뿌려져 있어서 비린맛도 거의 없고 거의 케밥으로 낼 수 있는 최고의 폼이었어요. 가격은 한국 돈 6,000원 정도로 터키 케밥 치고도 상당히 양심적이더라고요. 그렇게 감동 제대로 받아주고서 숙소 들어가서 존버 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됐는데요. 여러분, 또 저녁하면 맥주 한 잔에 꼬치구이 낭만 있게 뜯어주면서 하루 마무리하는 게 국룰 아니. 근데 마침 이 터키에도 꼬치 케밥이 있더라고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는 시시 케밥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시가 바로 꼬치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시시하진 않고요, 케밥이 구이니까 꼬치구이 그 자체인 거죠. 그렇게 열심히 가게로 찾아갔는데, 아니 무슨 가격이 36,000원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맞나? 거의 한국 명동 닭꼬치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주방 투어를 시켜줬는데, 와, 이 공격적인 케밥 비주얼에 이거 안 먹고 도망갔다가는 제가 시시 케밥 될 것 같아서 바로 착석했습니다. 이렇게 숯불에 직화로 떼 구워버리는 방식인데 눈으로만 봐도 불맛이 느껴지죠. 일단 전체 요리로 추정되는 온갖 야채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별미는 바로 이 양파 볶음이었는데요, 독특하게 맛이 고추장 안 넣은 떡볶이에 들어간 양파를 집어먹는 느낌이었달까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흰둥이가 나와버려. 흰둥이 맛은 꾸릿한 요거트 맛이었는데 다행히 제 취향은 아니어서 흰둥이 보호해주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저녁 시시케밥이 나왔는데, 먼저 1차로는 정체불명의 꼬치가 나왔는데요, 이거 양간입니다. 사실 양고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당에 양간을 도전한다는 건 정말 미친 건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려요. 그래도 비주얼도 괜찮고 순대에 나오는 돼지 간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바로 입으로 직행해 봤는데요, 맛은 대반전이었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식감이 돼지 간 식감이 아니라 전복 내장 있잖아요, 딱 그 맨들한 식감에 맛도 바다향만 빠진 비릿한 맛이 딱 나는데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빵 섞어가지고 힘들게 최대한 곁들임 느낌으로 먹어줬고요. 다음으로는 힐링 캠프 느낌으로 치킨이 나왔는데, 치킨은 딱 봤을 때 아시다시피 칠리 파우더 착착 뿌려진 우리가 아는 무난한 치킨 그 자체였어요. 하긴 치킨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텐데, 왜 맥주를 안 마시냐고요? 생각해보니까 터키가 이슬람 국가라서 맥주를 안 팔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팔았더라도 이 꼬치 하나당 한국 돈 3,600원인데 거의 대공황급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버려가지고 무식 총평을 하자면 가격값은 당연히 못했고요. 그래도 터키식 꼬치구이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만 해요. 그렇게 맥주 대신 콜라로 나름 낭만 있는 저녁을 보내주고서 다음날 저의 케밥 탐험은 계속되는데요, 둘째 날은 정석적인 케밥에서 벗어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이상한 케밥들을 먹어볼 겁니다. 가장 먼저 먹어볼 건 터키에도 떡갈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또 광주 출신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또 떡갈비가 유명한데, 떡갈비 하면 제가 나름의 해안이 있기 때문에 아침은 엄근진한 심사위원 모드로 돌변해서 터키식 떡갈비 케밥 정식을 평가해 볼 겁니다. 근데 일단 식당 앞에 뜬금없이 이런 기둥이 하나 솟아 있었는데 앱 버그 나서 잘못 배치된 건가 싶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둥 무려 1700년 전에 지어진 역사적인 기둥이었더라고요. 그냥 동네에 있는 뜬금없는 기둥조차 미친 역사를 가진 곳 이스탄불입니다. 아무튼 여기도 역시 리뷰 6,000개에 달하는 떡갈비 케밥으로는 일타를 달리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사람도 많고 제대로 찾아왔다 싶더라고요. 가격은 한국 돈 10,000원 정도였고 매운맛하고 덜 매운맛이 있었는데, 저는 돌연변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덜 매운맛으로 했고요. 이렇게 살짝 두꺼운 빵하고 웬 소스가 나왔는데, 소스는 진짜 이게 대체 뭔 맛인가 싶을 정도로 태미월드 최초로 설명 불가능하게 이상해서 별로였고, 오늘의 아침 식사 떡갈비 케밥이 나왔는데요, 아니 반갑게 무슨 김치볶음밥 같은 거 위에 올려져 있길래 김밥 천국온 감성으로다가 바로 먹어봤는데, 근데 원래 밥을 포크로 먹나? 맛은 토마토 소스를 보리밥에다가 믹스한 맛이었는데 상큼하니 괜찮았고, 대망의 터키식 떡갈비를 먹어봤는데요, 일단 한국 떡갈비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 한국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지만 터키는 양고기라고 하고 꼬챙이에 쫙 끼워서 숯불에 구워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거죠. 떡갈비는 그냥 말 그대로 살짝 이국적인 맛과
양고기 냄새가 나는 떡갈비 그 자체였습니다. 식감은 겉이 좀 더 매끈한 것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후식으로는 무료 차도 줘가지고 야무지게 몸 달궈줬는데 사실 이 끼니는 저한테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먹을 점심 식사가 실패 확률이 무려 90%가 넘는 아주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케밥인데 가지 케밥이에요. 벌써부터 제 마음속에서 가지마 라고 소리치는데 그래도 태미월드를 위해 인간 태민을 희생시키기로 했고요. 가지 케밥집은 제 마음을 대변하듯 상당히 으슥한 곳에 있었는데 대신 들어가니까 뭔가 동네 리얼 고인물 국밥집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아저씨께서 열심히 가지를 해체하고 계셨는데 이게 바로 오늘 먹어볼 가지 케밥입니다. 다행히 완전히 가지만 나오는 건 아니었고 만드는 법도 오픈 주방으로 다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손으로 고기 경단을 싹 뭉쳐가지고 가지랑 사이좋게 퐁당퐁당 해주고 숯불에 올려버리면 끝입니다. 곁들일 야채도 같이 구워주는데 잠깐 가지도 야채 아닌 거기다가 빵으로 이불 덮어주면 대망의 가지 케밥 완성인데요. 충격 먹을까봐 빵으로 가려주신 것 같은. 그래도 일단 바로 한번 열어봤는데요. 숯불 빔 야무지게 맞아서 쭈글쭈글해진 가지랑 고기, 양파, 토마토가 있었는데 이걸 빵에 싹 싸서 바로 한 입 해줬는데요. 먹자마자 가지의 즙이 팍 터지면서 고기랑 어우러지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아저씨가 정말 잘 구우셔가지고 딱 타기 직전 미친 컨트롤로 정말 잘 입혀져 있어가지고 향은 미쳤었고요. 대신에 매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가지에 아무런 양념도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 가지조림처럼 살짝이라도 소금 간이 되어 있었다면 고기랑 찰떡이었을 것 같은데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지케밥 야무지게 먹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갑자기 옆자리 아저씨들이 저를 불러서 가지에 곁들여 먹을 고기를 좀 얹어 주셨는데요. 삼겹살에 가지 얹어 먹는 것 같은 게 이거 왜 맛있냐. 그리고 가지니까 쌀까 싶었지만 가격은 상당했는데 한국 돈 16,0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도 친절하고 몰디먼 튀르키예에서 한국 시장 국밥집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저의 48시간 동안의 케밥 탐험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로는 그동안 케밥만 먹으면서 고생한 저에게 선물 차원에서 마지막 끼니만큼은 마음 편히 먹어보자 하고 무려 2만원이 넘어가는 고급 케밥을 먹으러 가볼 겁니다. 가격에 걸맞게 퍼포먼스까지 어마어마한 케밥이라는데 바로 이스켄데르 케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 케밥을 개발한 요리사 이름이라고 해요. 일단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가봤는데요. 근데 가기 전부터 형이 많긴 한데 살짝 극과 극이라서 걱정되긴 했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일단 가자마자 케밥을 야무지게 썰고 계셨고 가게부터 살짝 고급 향기 나긴 하는데 무려 식탁보까지 깔아주는 데다가 전용 물티슈까지 있어요. 일단 메뉴를 쓱 봤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가 한국 돈 25,000원, 압구정 김치볶음밥 가격인데 내 지갑. 그럼 이렇게 얼마 안 가서 오늘의 마지막 케밥을 내주는데 가격 때문에 착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주얼이 상당히 그간 먹었던 케밥보다는 상태가 좋아 보이죠. 토마토, 고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아이스크림 아니고 요거트입니다. 이걸 다 곁들여서 먹는 게 이스켄데르 케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닌데요. 마치 뉴욕 스테이크집 마냥 끓는 버터를 촥 뿌려줍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바로 먹어봤는데요. 일단 고기 자체는 지금까지 먹은 케밥 중에 가장 부드러웠고 거의 녹는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맛은 버터 풍미가 살살 도는 그냥 고기였어요. 그리고 이 고기에다가 이 두꺼운 빵을 폭 찍어 먹어주면 되는데 얼마나 부드럽냐면 고기보다 빵이 더 질긴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요거트 곁들이니까 느끼함까지 쫙 빠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케밥이라는 음식 자체가 막상 먹어보면 풍미가 엄청나고 그런 음식은 아니라서 뭘 먹어도 월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안 드는데 여기 역시 고기가 많이 부드럽다 빼고는 맛적으로는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가격이 비싼 터키 기준으로도 3배 비싸버리니까 굳이 재방문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고기에 빵까지 때려 박아버리니까 살짝 목이 타던 와중에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음료수가 있다길래 그것도 한번 시켜봤는데 겉보기엔 그냥 포도 주스죠. 근데 이거 한번 마셔보면 정말 다릅니다. 아니 냄새랑 맛은 와인인데 또 느낌은 포도 주스처럼 달달한 게 이게 무슨 혼혈인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와인처럼 발효는 하는데 알코올이 딱 생기기 직전에 멈춰버리는 그런 음료수라고 해요. 저같이 달달한 술만 좋아하는 술지한테는 최적화된 음료였습니다. 그렇게 고급 케밥을 마지막으로 저의 48시간 동안의 터키 케밥 대탐험도 막을 내리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케밥이 있어서 놀라웠고 또 그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격이 하나같이 비싸서 충격 아니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최고의 케밥을 하나 꼽아보자면 고등어 케밥 꼭 드세요. 해미월드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세계 일주 합시다.